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싹풀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드디어 상담을 해드리게 되네요. 네네. 양도세 관련인데 네. 내용을 보니까 네. 자금 조달 계획서네요. 네, 근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가 그 아파트 매매할 때 한 번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달 뒤에 다시 또 연락이 와가지고. 구청에서 연락이 온 거죠? 네네, 구청에서 왔어요. 구청에서 자금 조달 소명 요청할 때 네, 잘하셔야 됩니다. 이때 네. 잘하면 세무서로 연결이 안 되고 끝나버리죠. 네, 안 되면 또 세무서로 가면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난리까지는 아니고 난리까지는 아니고 이제 네. 좀 더 빡세게 보고 네, 거기서는 바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끝내야죠. 1단계에서. 네. 네, 같이 한번 잘해서 구청 단계에서 끝낼 수 있도록 오늘 상담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보내주신 파일을 보니까 올 2월에 규제 지역에서 7억 초반대 집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네. 초반대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7억 3천에 매매했어요. 7억 3천. 매수한 거죠. 네네. 그리고 5억이 특례 보금자리 대출. 네, 그리고 1억 6천이 예비 남편에게서 받은 돈. 네, 남자친구한테 1억 6천 받았네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적금 해약, 부모님 2천, 상여금, 월급.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7억 3천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5억은 특례 보금자리 대출, 1억 6천은 남자친구, 그 다음에 네. 나머지 6천만 원은 적금 해약, 부모님 2천, 상여금 기타 이렇게 되네요. 6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2천이면 나머지 4천이 필요한데 네. 적금 해약은 얼마예요? 적금 예약하고 그 달에 월급 받은 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상여금이 1,600만 원 정도 되고, 상여금이 1,600. 그리고 뭐 적금 해약이 1,000만 원? 적금 예약하고 그 달에 월급 받고 이런 게 1,0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월급하고 적금 해약한 게 1,000만 원, 네, 상여금이 1,600. 네, 그럼 부모님한테 받은 돈 2천, 그러면 네. 3천, 4,600이네요. 네. 소개하니까 4,600이라 네. 1,400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부모님한테 2천 정도를 받은 거 말고는 제가 막 주식 깨고 막 적금 깨고 이러면서 다 끌어모은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뭔가 지금 정확하게는 얼마씩 깼다고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다 제 통장에서 나온 돈이긴 해가지고. 입증할 수 있. 있다 이 말씀이죠. 네네네, 이건 입증할 수 있는 돈이긴 해요. 이 6천만 원을 그러면은 항목별로 정확하게 입증하세요. 네네네. 네, 부모님한테는 어쨌든 2천, 네. 그거 빼면 4천인데 4천을 항목별로 잘 입증을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뭐 6억 6천, 7억 2천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될 게 7천만 원이네. 네. 보금자리 5억, 남친 1억 6천, 그러면 네. 6억 6천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7억 3천하고 해서 7천만 원 네. 소명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부모님 네. 2천이니까 나머지를 뭐 네. 적금 해약, 월급, 상여금, 기타 등등 해서 네. 5천만 원을 입증하셔야 되네. 네, 모아둔 돈도 있긴 또 했고, 제가 진짜 고민되는 거는 남자친구도 주택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소명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주택이 있어서 결혼을 하면은 네. 2주택이 된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제가 여기 화면에 저도 띄워놓고 보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HF공사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이렇더라고요. 대출 네. 신청하는 주택이 하나 있잖아요. 네. 어차피 담보대출이니까 그 외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한지요? 이렇게 질문한 사항이 있어요. 네. 그 답변을 보니까 구입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대출 신청 주택 외 1주택에 한해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출 신청 주택이 있고 또 네. 주택이 하나 더 있어. 네. 그럴 때는 하나를 처분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당장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괜찮아요. 여유 기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한국주택금융공사 들어가 보세요. 특례 보금자리론. 네. 그래서 2년이나 3년 뒤에 팔아야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요새는 막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뭐 각자 뭔가
부동산을 위해서 뭔가 한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혼인신고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대출 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은 네.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만 처분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그 구청에다가 자금 조달 계획서 냈을 때는 그냥 이게 어쨌든 남자친구긴 한데 남편은 아니니까 그냥 이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걸로 냈거든요. 맞아요. 남자친구도 친구는 친구죠. 네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뭐 예비 남편이라고 쓴다고 해서 이게 통과가 될지 왜 부부간에는 한 6억 정도까지는 양도는 된다고 봤거든요. 증여. 네, 네, 증인요. 법적으로 혼인신고 안 하시면은 이거까지 증여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때 당시에 사용증을 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뭐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나 이건 또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월 이자 느낌으로다가 이제 통장에다가 제가 넣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또 괜찮을지도 모르겠고. 아, 차용증으로 일단 네. 법적 부분은 아니니까 증여할 수는 네. 없고 차용증 차용증도. 쓰셔도 돼요. 근데 차용증을 저희가 법무사한테 뭔가 이거를 뭔가 한 게 아니고 그냥 저희끼리 그냥 쓰고 넘긴 거라서 이것도 이제 구청에서 인정을 해줄지 모르겠거든요. 차용증을 네. 어디 공증받거나 뭐 네, 공식적으로 그걸 한 게 안 해요. 아닌데 네. 차용증이라는 그 개념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게 차용증이다 아니다는 그 서류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차용증이라고 써 있으니까 서류는 차용증이 맞기는 맞는데 차용증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은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보고 네. 판단합니다. 아, 차용증은 네. 돈을 빌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이자를 갚고 막 그렇죠. 해야겠죠. 이자. 를 갚고 나중에는 원금도 갚고 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갚는지 정확하게 이행하는지 아, 그럼 막 공증이랑 굳이 막 필요가 없네요. 필요 상관이 없죠. 아, 그 이후에 네. 차용증이든 뭐든 서류로 썼으면은 약속을 한 거잖아요. 약정이라고 약정. 약속하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이행을 하면은 계약서는 인정이 되는 거죠. 즉 차용증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 그러면 서류에 써놓은 네. 이자, 원금 상환 이거를 정확하게 지키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계약금 넣는 날이랑 중도금 넣는 날 그리고 잔금 넣는 날에 통장에 앞뒤로 2주를 다 내역을 보내달래요. 맞아요. 앞뒤로 그럼- 이주 보내줘야 돼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는 거의 2달에 가까운 그 통장 내역을 지금 전체를 다 보내야 된다는 건데 맞아요. 이제 아빠한테 받거나 이런 돈이 그냥 2천만 원이 완전 그냥 적나라하게 찍혀 있거든요, 통장 내역에. 그거는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아빠. 증여세 신고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어차피 비과세니까 뭐. 증여세 안 나오니까 2천만 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증여세 네. 신고를 하세요. 그럼 지금 와서 뒤늦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2천만 원 받은 게 언제예요? 그때 당시 딱 중도금 내기 직전이어서 한 3달 전? 올해 3달 전? 네네, 중도금 내기 막 하루 전, 이틀 전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게 2023년 몇 월 달이에요? 3월 초에. 3월? 3월. 네. 뭐 그러면 지금 신고하시면 되네. 아, 부모님께 네. 증여받은 거는 증여세 신고서가 자금 출처 증빙이 되는 겁니다. 네. 3월 달이면 뭐 6월 말까지 신고하셨어야 되는데 네. 어차피 5천만 원 이하라 세금이 없어서 과태료도 없어요. 지금 신고하시고 그 증여세 신고서 첨부하시면 2천만 원은 인정이 되죠. 근데 그럼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 자금 조달 계획서에 2천만 원을 부모님한테 받았다고 그때 안 적었거든요, 그 항목에다가. 그럼 다른 걸로 적었어요? 네, 증여상속으로 안 적고 그냥 현금 기타 여기 항목에다가 적었었어요. 아, 괜찮아요. 그때 현금 괜찮은데? 기타에 적었으면은 이 현금이 증여받은 현금이다. 이렇게 소명하면 되는 거죠. 아, 증여세 신고를 얼른 하셔야 되겠네. 증여세 신고. 그렇게 하시면은 뭐 7천만 원 소명이 가능하고 부모님 증여세 신고하면 되고 그다음에 남자친구 1억 6천은 이거는 이제 차용증 쓰셔야 되네. 사용증 쓴 거를 그냥 그대로 다시 첨부해가지고 보내면 상관없는 거. 네네네. 그리고 이 차용증 인정받으려면은 반기마다 이자를 이자, 갚기로 네. 작성했고 이거는 누구하고 쓴 거예요, 차용증? 부모님? 나
아니요, 남자친구하고 있었었어요. 아, 남자친구하고 일단 차용증을 쓰긴 썼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계약할 때 써가지고 그때도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게 잘못되면 남자친구 주택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뭐 3년 네. 대출받고 3년 내에 팔면 돼요. 안 그때 팔아도 또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안 팔고 이제 네. 계속 상담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내 명의로 주택이 없으면 되잖아요. 남편 명의로. 네. 그 남편 명의로 1인 법인 만들어서 법인에 잠깐 집어넣어도 돼요. 아, 그래도 없어져요. 반드시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남자친구가 우기면은 주택 하나를 법인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그리고 혼인신고 하시면은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특례보금자리. 그럼 만약에 법인에다가 집어넣으면 남자친구도 1주택을 유지할 때 그 법인에 있는 걸 제외하고 1주택을 따로 그렇습니다. 그냥 아, 예. 법인에 들어간 주택은 네. 아무의 주택도 아니죠. 남편의 주택도 아니고 우리 사연자님의 주택도 아니고 무주택자가 되는 거죠. 가령 둘 다 한 채씩 있잖아요. 네, 둘 다 법인에 집어넣으면은 영체가 되겠네. 그렇죠. 영채 뭐 둘 다 무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네,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 네. 사플로 전화 주시면 돼요. 네, 그냥 감사합니다. 카톡 열어서 순식간에 네. 처리해 드립니다. 네, 요거는 요렇게 해결이 됐고 네, 네. 여기 보니까 남자친구하고 차용증 쓰고 반기마다 6개월에 한 번 이자를 주기로 했네. 네, 네. 뭐 이거는 6개월에 한 번 날짜가 월말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자를 그때 반드시 갚으세요. 네, 근데 궁금한 게 그 이자만큼 보낸 다음에 그 남자친구 통장으로 생활비를 쓰거나 뭔가 같이 쓰는 건 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생활비는 상관없어요. 결혼해서도 어. 상관없고 지금도 뭐 이렇게 같이 살면서 생활비로 쓰는 것도 상관없고. 아, 대신에 제가 추천을 하나 드리자면은 생활비로 쓰는 것은 공동의 생활이잖아요. 결혼을 네. 했든 뭐 동거해서 같이 살든 네. 공동명의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아, 공동명의.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면은 네. 뭐 이런 머리 아픈 일이 싹 없어지죠. 증여다 아니다 생활비다 뭐 이런 게 없어지죠. 공동명의에 넣어서 내가 넣든 남편이 넣든 거기에 들어가면 생활비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자가 들어가는 통장이랑 공동명의 통장은 또 달라야 되는 거죠? 그쵸. 공동명의는 어. 쉽게 말하면 생활비 통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이 사는 거니까 같이 써야지. 네네. 생활비를 누가 많이 내고 누가 적게 내고 그건 또 상관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궁금한 게 공동명의 통장으로 하면은 나중에 그 연말 정산할 때는 누구한테 혜택이 있는 거예요? 공동명의 통장? 네. 거기서 카드 쓴 사람이 혜택을 받겠죠. 어. 신용카드 공제 받겠죠. 아, 네, 이해했어. 공동명의 통장에서 카드 사용 대금이 출금될 거니까. 네네. 뭐 전화로 상담해도 잘 이해하시고 괜찮은데요. 네. 여러 번 찾아와가지고 그때 계약서 쓸 때도 엄청 집을 사는데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집 사기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까지 세금으로 또 뭔가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많이 괴로우셨나 봐요. 엄청 괴로웠어요. 전세가 다 제 돈이 또 아니다 보니까 제 돈도 있지만 뭔가 또 규제 지역에 사다 보니까 그 자금 조달 계획서나 이런 게 조금 더 빡빡하더라고요. 걱정도 되고 네, 불안하고. 그쵸. 세금 폭탄 되게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요즘에 까딱하면은 뭐 세금 억대 수천만 원 나오는 거 일도 아니니까. 맞아. 그런데 우리 사연자님은 그나마 잘 네. 하셨어요. 크게 무리 없어요. 요 정도 자금 조달 계획서 뭐 아구 맞고 네, 차용증 잘 쓰셨고 반기마다 이자 갚기로 했는데 아직 반기가 오지 않았다. 네, 그때 되면 꼭 이자를 갚으세요. 네네,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상담이니까.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구청에서 통지를 받았잖아요. 네, 요게 1단계거든요. 여기서 잘하면은 세무서로 안 넘어갑니다. 상황을 보면은 이제 7억 3천에 집을 계약했고 그 자금 조달 내용의 가장 큰 금액은 5억 특례 보금자리 대출 7억 3천 이거 담보로 받는 거니까 그리고 1억 6천은 예비 남편 남자친구한테 받은 돈이고 요건 차용증 썼어. 반기마다 이자 주기로 했어. 요거는 반기마다 이자 정확하게 주세요. 원금은 어떻게 갚기로 했어요? 원금은 일단 그 계약서에 10년 정도 그냥 거치로 해놓는다 한 다음에 제가 그때 그렇게 한 이유가 10년 뒤에는 그냥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아니. 혼인신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니 결혼하실 분이 아유 네. 전문가 상담을 못 받으셨네. 결혼하실 분이 뭐 원금 상환을 왜 10년 이렇게 길게 해요.
1억 6천밖에 안 되는데 결혼 딱 하면은 6억까지는 비과세 증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뭐 네. 결혼이 3년 안에 신고한다고 봤을 때 그냥 뭐 한 3년 해버리고 요거는 결혼을 딱 하면은 본인이 남편한테 돈을 빌린 거잖아요. 네. 이거는 증여세 신고만 딱 하면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사용증에 10년 정도 거치로 하겠다면 이것도 의심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대로 두세요. 조금 의심받을 뿐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차용증이잖아요. 네. 누가 남남 간에 누가 돈 빌려주고 10년 후에 받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하신 건 어쩔 수 없고 이 1억 네. 6천은 없앨 수 있다. 어떻게? 네. 세금 없이 간단하게 음, 네. 결혼하시고 네. 혼인신고만 되면은 이거는 증여세 신고 한 번만 간단하게 해서 이 차용증은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세금도 없이.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7천인데 네. 이거는 2천만 원이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잖아요. 네. 요거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라. 역시 세금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5천은 이제 본인이 뭐 월급, 적금 해약, 상여금, 기타 등등 소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항목별로 꼼꼼하게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금 소명은 문제없이 끝납니다. 이 정도 하시면은 구청 단계에서 끝납니다. 세무서로 안 넘어가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네. 1단계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저 말씀하세요. 궁금한 게 하나 드는 게 통장 거래 내역서는 그 잔금이랑 이 계약금이랑 중도금이 들어간 그 통장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낼 때도 뭐 적금 해약하고 이런 해약 내역서 같은 걸 다 같이 첨부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월급 받는 거나 상여금 받는 거나 이런 통장은 또 다 다른 통장에 있는데 그 다른 통장에 있는 거를 그 계약금 넣는 통장으로 다 옮겨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또 그 통장까지 내역을 줘야 되는 건지 고민이 적금 해약하고 뭐 상여금 월급 받고 하는 통장이 다 다르면은 그 원본 통장, 네. 자금의 원천 통장을 제출하셔야 돼요. 뭐 한 통장에 모아서 한다. 네.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원천이 아니니까. 아, 모으기 전에 적금 해약한 통장, 부모님한테 받은 통장, 상여금 네. 받은 통장, 주식 매각한 통장 이런 거 다 해당 통장 준비하셔야 됩니다. 와, 그럼 각각의 통장을 거의 2달 가까이 다 꺼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로 모아서 하면 편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 머리 쓰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례 보금자리 그 대출 조건은 1주택 네. 유지 요건인데 처분 조건부도 있다. 대출 받고 나서 네. 담보대출 받는 나머지 주택은 대출 실행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만 팔면 된다. 그런데 이 주택을 팔기가 싫어. 그럴 네. 때는 1인 법인 만들어서 법인으로 명의 변경을 해둬도 상관은 없다. 똑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법인으로 들어간 주택은 개인이 등기부에 소유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런 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네. 다 감사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많은 도움 된 것 같아요. 아, 많은 도움. 아, 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싹풀 시청자들이 나중에 볼 수도 네. 있으니까 네. 이런 말씀 해주시면 저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상담 마무리 해드리고요. 서비스로 네. 무작위로 또 질문을 한 가지만 해주시면은 또 서비스로 상담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하고 관련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이게 고민이었던 게 다들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남자친구랑 저랑 또 부동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개를 이렇게 사두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남자친구는 또 다른 주택이 2개인데 하나는 이제 여동생 명의로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까 전에 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으면 또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네네네. 여동생 주택도 뭐 네. 법인에다 넣어버리면 여동생이 무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궁금했던 게 그냥 한 번에 다 해결이 된 상황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상담 종료해도 되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금 조달 준비 잘 하셔서 구청 단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